이제는 공매도가 금지됐기 때문에 하락이 굉장히 제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한다면 12월 달 거의 끝날 무렵 아니면 연초에 종목을 좀 사면은 굉장히 좀 좋다 생각하고. 안녕하세요. 주식회 스트리트 파이터 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요즘에 증시가 변동성이 정말 그러시더라고요.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미쳤다고. 요즘 증시를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저도 주식을 한 20몇 년 했는데 네. 월요일 날처럼 종합지수가 5% 오르는 건 진짜 오랜만에 보고 네. 그 무거운 LG 에너지 솔루션 대행주들이 아. 20%또 에코프로 같은 상한가 가고 이렇게 오는 어떤 특정한 섹터가 그렇게 많이 간 거는 제가 처음 봅니다. 네. 그래서 저도 현기증 난 정도로 이렇게 좀 심하지 않나. 자, 그거는 이제 공매도 금지된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심하다. 그만큼 현재는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이 나왔어. 이제 매물 공백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하면은 위로 확 오르고, 조금만 하면은 내리고, 그만큼 시장에서 매수 주체가 좀 약간의 기관 외국인 개인들도 좀 약간 매물 공백에 들어서 있지 않나. 그래서 현재 보면은 쏠림 현상이 자주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좀 특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가총액 2위잖아요. 예. 이런 게 막 20%씩 오르는 경우는 처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옛날에 뭐 리먼 사태 때 저렇게 뭐 하한가 가는 거는 많이 봤습니다. 예, 하한가 가는 것은 뭐 우량주가 3일 동안 점 하한가 가는 거 이런 걸 많이 봤는데 이렇게 대행주가 20%간 종목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예, 삼성전자도 옛날에 상한가 15%간 적이 있는데 이렇게 좀 시총이 큰 것이 집단적으로 여러 종목들이 섹터로 움직이는 경우는 처음 본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공매도 이슈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급등이 나온 걸까요? 뭐 쇼커버 같은 뭐 그런 걸까요?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움직이는 걸 사실은 공매도 물량을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항상 통계가 이틀 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또 아는 사람한테 문자로 좀 보내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날 이렇게 소커버링이 지금 많이 나왔다 봅니다. 즉 공매도로 친 세력들, 공매도 세력이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공매도 주주라고 표현하는데 공매도 주주가 맞습니다.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 현금을 빌려서 산 걸 신용, 양방향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제가 뭐 확인해 보면 좀 이따는 이제 확인해 보겠지만은 그날 쏙 커버링 물량이 많이 나왔다 봅니다. 그래서 개인들도 매수, 기관 또 공매도 물량 속 커버링이 합해져 가지고 상승했는데 또 그런 일수로 상승하다 보니까 손바뀜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상승하고 또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또 이건 아니네 이래 해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해서 약간 제자리 찾아가는 현재 지수가 그리 움직이고 있고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공매도가 금지됐기 때문에 하락이 굉장히 제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요. 예. 그 공매도가 그러면은 이제 금지됐기 때문에 그래도 하락은 어느 정도 지지선이 나왔다. 예, 오늘 보니까 네. 원래 공매도가 있으면은 대행주 같은 경우는 많이 상승을 못 하는데 공매도가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옛날에 공매도 이제 350종이 됐는데 공매도로 또 못 치다 보니까 상승폭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고 문제는 이제 매수했던 사람들은 또 이익은 또 크게 낼 수 있지만은 혹시 위에서 물리면은 손실폭이 굉장히 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떤 종목 특정한 종목들은 또 공매도로 못 누르니까 많이 상승한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는 게 오늘 보니까 앞으로 이 현상은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공매도를 금지시켰는데 예. 그 보실 때 예. 좀 뭐가 좀 문제였었던 것 같아요. 이제 원래 공매도는 이렇게 있어된 게는 최근에 처음입니다. 네. 이제 왜냐하면은 확실한 기울어진 운동장. 첫째는 증거금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들은 105%또 기관들은 130%인가 이렇게 해서 또 많이 빌려올 수도 있고 그리고 보유기간은 개인들은 90일
옛날에 60일이었는데 지금은 90일 이렇게 하다 막 기울어진 운동자에 하니까 90일. 그리고 한 번 정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또 연장할 수 있는데 기간들은 좀 길게 보유 기간을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빌려올 때 뭐 6개월, 1년. 미국도 역시 이제 보통 보니까 빌려와서 계속 연장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도 사실 연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기관들은 물량을 많이 이렇게 빌려온 거죠. 개인들은 또 신종이 없다 보니까 국민연금에 빌릴 수가 없잖아요. 오래 할 수 있는 것은 대주라는 제도로 내가 하고 싶다 하더라도 물량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는 문제는 저는 공매도로 하는 기법을 하다 보니까 대주나 이렇게 하면은 다 통계가 잡히잖아요. 키움증권에서 아예 저 계좌가 공매도 치는 물량이 다 잡히거든요. 네. 근데 기관은 이때까지 외국인들은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는 거죠. 이게 불법이죠. 예. 그러니까 예. 종목은 뭐 한 100종목 이상 됐다는데 사실은 제가 좀 이때 감독 관리를 못 했잖아요. 사실 그렇게 추궁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렇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만약에 공매도가 정상화 해결이 된다면 첫째 증거금 부분 해결 같이, 그다음에 보유 기간도 같이, 그다음에 나는 신고하는데 나는 다 보고하는데 이런 부분은 또 수기하는 부분을 전사나 그리고 요번 기회에 확실하게 또 공매도 기울어진 운동 해결함으로써 개인들은 한국은 현재 2%밖에 안 하거든요. 일본은 한 25% 정도, 선진국 한 45%가 개인이 다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함으로써 한국도 개인들도 공매도 기법을 조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만약에 한국에서도 개인들이 공매도로 한 기법을 이렇게 한 비율을 한 10% 이상만 넘어간다면은 기관 외국인들도 자기들 놀이터가 아니죠. 항상 개인들이 공매도에 피해를 당하잖아요. 차라리 개인들도 공매도 배워가지고 하면은 기관 외국인들 앞으로 당하지 않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요, 그 미국 주식 증시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자, 미국은 금리 인상이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이슈가 계속 있었습니다. 실적은 계속 좋게 나왔는데 저번 주 이때 차트를 보면은 지금 다 나스닥 차트인데 이때 이제 미국은 금리 인상이 이제는 없다. 자, 이렇게 시장에서 반응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하나는 실적이 S&P 500 같은 기업에서 한 80% 정도가 현재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80% 정도가 추정치보다 좋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실적이 좋게 보이고 나타나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이 한 번 정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이제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년 5월 달부터는 금리 인하 쪽으로 간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는 바람에 자, 나스닥은 상승이 굉장히 폭이 크게 나왔고 자,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바로 제재가 되고 이렇게 상승한 경우고 자, S&P 500도 역시 마찬가지. 네. 그 영향을 받아서 뭐 니케이 또 대만, 자, 독일, 상해, 중국은 현재 뭐 부양책을 쓴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온 경우고 자, 유로 예. 이렇게 올라갔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래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하면 지수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예.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약간의 감에도 된 거죠. 단기간에는 이렇게 200포인트 빠지는 바람에 그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을 많이 매도하는 바람에 이렇게 감에도 된 거죠. 그러나 이제는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약간 키높이를 외국하고 맞춰준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도 최근에 보면은 수출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동차, 조선, 반도체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또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이마트, 또 CJ, 롯데쇼핑, 또 고웨이 소비주들이 이렇게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국도 이제는 하반기 때 소비가 살아난다는 거죠. 수출도 잘 되고 소비가 살아나고 그러면 내년 또 이렇게 소비가 살아난다 하니까 경기가 약간의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심리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소비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한 2,400 여기서 하반기 때 좀 지지받다가 네. 내년에 초에 되면은 이렇게 위로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또 연말 이렇게 오면은 뭐 빠르면 11월 말, 뭐 12월에 산타랠리 같은 것도 있다고 하잖아요. 예. 뭐 그런 건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보통 한국은 산타랠리가 제가 좀 경험적으로 해보면 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대주주 이렇게 10억 이 대주주 양도세 내는 부분을 약간 이렇게 생각을 10배억으로 올리려고 약간 확실히 결정된 건 아닌데 네. 그런 이야기는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만약에 그것이 이렇게 외회된다면은 100억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된다면은 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 같습니다. 그 부분은 뭐 법을 통과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은 조금 더 12월 달 같은 경우는 진짜 산타랠리가 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위로 좀 갈 수도 있고 산타랠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거기 없다면은 그냥 12월 달까지는 뭐 제한적으로 위아래 정도 이렇게 행보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12월 달 되면은 만약에 양도소득세가 그대로 낸다 하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12월 달만 개인들이 10조 정도가 매도가 나왔습니다. 많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해당되는 당일날 1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2차 전지 또 AI 로봇 쪽에서 상승폭이 많이 나온 종목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100억 외에 되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금액이 올라가면 상관없는데 거기 그대로 시행된다면은 12월 달에 개인들 물량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 당일날 같은 경우는 더 나올 가능성이 많죠. 그럼 혹시 내가 좋은 종목을 이렇게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은 그날 좀 사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매도 생각합니다. 물량 그렇게 10% 그날 많이 떨어져서 작년에 보니까 40% 종합지수가 떨어지고 뒷날 바로 만회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날 이렇게 좀 사면은 좋지 않겠나. 혹시 또 제가 한 12월 달 또 출연하게 되면은 그때 제가 배당 받는 종목은 많이 주는 종목은 또 움직임이 다르거든요. 네. 그럼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큰데요. 네. 만약에 2,400 지지를 받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이런 조정기를 조금 거치면 네. 그래도 내년에는 강세장을 맞이할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미국이 이제는 경기 침체가 안 온다고 보고 나스닥이 이제 오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출이 잘 되고 약간 소비가 살난다면은 현재 2,400 전 움직이다가 연초에 되면 위로 갈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제가 항상 주식을 해본 20몇 년 해보면은 연초 되면은 항상 주가가 많이 상승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담배도 피다가 연초 되면 끊잖아요. 네. 또 살 빼는 것도 연초에 되면은 다 이렇게 계획 잡고 실제 실행하잖아요. 네. 그러면 주식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올해 잃었다 하더라도 연초에 되면은 돈을 조금 더 입금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잃은 거는 잃은 거지만은 또 매수도 해서 보통 뭐 연초에는 이렇게 어떤 종목 어떤 섹터에서 상승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한다면은 12월 달 거의 끝날 무렵 아니면 연초에 종목을 좀 사면은 굉장히 좀 좋다 생각하고 그리고 개인들은 1년 내내 주식을 하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1월 달 뭐 5월 달, 6월 달 정도 이렇게 종합지수가 이렇게 바닥을 찍고 이렇게 우상향 때 매수하면 되죠. 그런데 개인들은 1년 내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역배열 때 하니까 벌었던 걸 다 토해내는 거죠. 그래서 1, 2월 달에 좀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내년에는 뭐 다른 변수들이 또 앞으로 많이 생기긴 하겠지만 지수 상단은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지수 예측은 좀 어렵잖아요. 네. 보면은 저는 여기 고점을 넘어갈 걸 봅니다. 내년에요. 예, 2,600. 2,600. 2,600은 넘어간다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수출 소비 살라고 그 미국이 그냥 또 그런 대로 뭐 금리 인하 쪽으로 간다면 경기 진짜 없다 본다면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반도체가 살라고 있잖아요.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좀 치고 나간다면은 여기를 넘어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요 부분에 정도면은 뭐 코덱스 레버리지가 몇 번 언급했던 종목인데 충분히 매수해서 2,600을 이렇게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요 내년에 2,600 정도까지는 볼 수 있다 최소 그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지수가 올라가는 동안 2차전지 주식들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제 2차 전지는 원래 참 예민하기도 하고 제가 2차 전지 꼭 물으면 제가 다 답변했다 그죠? 네, 몇 번 했는데 주식은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물건을 내가 딱 보고 현재 예를 들어서 뭐 100만 한다? 그럼 내가 좀 기다려서 70만 원, 60만 원
살 수 있다면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흑서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매도를 하고 밑에서 물량을 늘려서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또 부동산이나 이런 것보다는 위험 장산이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실적이 뒷받침 안 되는 종목 같은 경우는 3년 이렇게 좀 기다리는 건 좀 문제가 있다 봅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고점에서 하락한 신호를 준다든지 아니면 또 저점을 깨고 제가 이제 낭떠러지가 표현하는데 그런 자리에 왔을 때는 한 번 정도 매도를 해주고 또 다시 재매수를 노리는 게 맞습니다. 가만히 가지고 있어 갖고는 안 된다 보고 특히 이제 매출이 좀 이렇게 줄면서 영업 실적이 약간 줄면서 저점을 깨고 갈 때는 항상 에코프로 같은 경우 이런 자리가 좀 위험한 자리. 이런 자리가 역배열되면서 이렇게 제가 말했던 이평선들의 주가보다 머리 위에 있을 때는 보통 하락 압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손절, 수익 실현 기다려서 다시 재매수하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근데 최근에 양극재 주식들이 많이 하락했잖아요. 네. 그 이유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어제 다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LNF도 실적 발표한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음극재, 양극재들이 뭐 실적이 안 좋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락폭이 굉장히 이제 깊게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장에서 믿음을 줘야 됩니다. 네. 이 시장에서 이 회사가 2차 전지 전에 앞으로 뭐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저는 좋게는 봅니다. 네. 그러나 이제는 이제 실적을 뒷받침해주고 사람들이 가부동 실적이 너무 안 나오네 아니고 실적이 어느 정도 이렇게 뒷받침될 때만 지지되지 않겠나. 실적이 이제는 3분기 나오고 4분기 실적 그리고 내년 1분기 실적까지 이렇게 가면서 뭔가 시장에서 의구심을 가지지 않는 정도 실적을 해줄 때만 저는 지지되지 않겠나. 그럼 신규 매수는 좀 그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예. 실적 나오는 예. 거 보고. 혹시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은 좀 더 지켜보고 신규 매수는 실적을 이제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실적이 시장에서대로 그렇게 안 나타난다면은 조금 약간 더 지연되겠죠. 하락, 조금 더 상승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예. 그러면은 뭐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보셨을 때 이 차트로 좀 보셨을 때 그리고 최근 수급 같은 걸로 보셨을 때 뭐 이렇게 하방의 지지선 같은 거는 보이시나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항상 저점을 깨고 내려갈 때는 위험합니다. 네. 제가 낭떠러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낭떠러지에 탁 떨어지는 뭐 순간에 이렇게 중상을 입는 자리 예를 들면은 포스코 홀딩스 이런 자리가 탁 이평선들이 주가보다 머리 위로 갈 때 이런 자리가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번 정도 매도해주고 아니면 반이라도 물량을 또 매도해주고 다시 거래가 죽었을 때 이렇게 저가 매수 다시 해보고 다시 매도 매수 이렇게 해주는 게 맞지. 이걸 종목을 그냥 계속 가지고 있다 이 생각은 좀 잘못된 기로 보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원래 상승이 여기서 했잖아요. 네. 보통 어떤 종목이 상승하기 오르기 전 가격에 오면 보통 이게 지지가 됩니다. 보통 다 그렇습니다. 예. 여기 부분에서 지지가 된 경우고 여기가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지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게 실적은 옛날보다 조금 나쁘게 나왔는데 그나마 그래도 자회사들이 또 실적이 뒷받침된다면 여기가 지지될 가능성이 많고 상승은 아직 제한적이라고 봐야죠. 실적. 이제는 실적에 아. 그리고 자회사들도 실적을 보여줘야 되고 자 에코프로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차트상으로 포스코홀딩스를 봤을 때는 예. 지지선이랑 거의 맞붙은 거는 맞네요. 예, 이제는 여기가 지지될 가능성이 많다 봐야죠. 여기를 깨고 내려오면은 또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목이 지지를 깬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한번 봅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때 MSCI 지수에 편입되고 1조 4천원 매수가 들어온 상태에서 그 물량 그대로 공매도를 다 외국인 증거서 다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릴 때는 최대한 공매도 물량이 한 200만 주까지 가까이 갔다가 이렇게 내릴 때는 수익 실현해서 공매도 물량이 계속 줄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된 통계도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이렇게 현재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여기가 만약에 지지될 거라 저는 보는데 여기가 또 혹시 지지가 안 된다면은 또 추가 하락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는 4분기 실적 네. 그다음에 내년 1분기 실적이 뭔가 시장에서 추정치보다 잘 나왔는지 이렇게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또
지지가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에코프로 BM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주식은 이제 실적인데 이제 실적이 나와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실적이 뒷받침된다면은 어떤 사람이 다시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그 보유자들도 그 실적을 믿고 매도를 안 하죠. 네.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따라주니까 자꾸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 물량이 녹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전년동기 대비 60% 하락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실적이 따라주면은 실적이 따라주니까 내가 매도 안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 지지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실적이 안 따라주면은 불안한 거죠. 그래서 자꾸 매도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실적이 안 따라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올라올 때는 사실은 올라올 때는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잖아요. 이때는 또 기대 심리 또 앞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매수가 매수를 불러서 이렇게 많이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고점을 찍고 거래가 터진 고점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종목들이 실적이 안 따라주면은 상승이 잘 안 납니다. 예, 고점을 한번 찍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실적을 딱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뒷받침돼야 되고 LNF 같은 경우도 자꾸 실적이 지금 안 좋게 나오잖아요. 양극재, 연극재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는 뭐 시장에서 뭐 이렇게 리튬 가격 뭐 또 그다음에 맞아요. 약간 전기차가 약간 좀 둔화되고. 매출이 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시장에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좀 실적을 좀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적만 혹시 이제 따라준다면은 또 시장에서는 뭐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트럼프가 또 바이든보다 지지율이 높으니까 트럼프는 뭐 2차 전지 이거 뭐 자동차 이거 전기차 이거 뭐 사기다 표현 안 하면 이상하게 표현하면서 네. 그렇게 하니까 이거 많이 투자했는데 맞아요. 미국의 또 자동차 회사 또 외국 일본 자동차 회사 또 한국 자동차 회사들이 약간의 이거 트럼프 때문에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도 하는 그런 것이 시장에서 약간 영향을 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